네, 벚꽃 개편한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최근 이 수출 혹한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수출은 견조하게 나오고 있죠. 자동차 업종이 제대로 움직이기 전에 기회를 엿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업종 내에서 기대되는 종목 탑10을 꼽아봤습니다.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지금 이 시간 이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들을 가장 궁금해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 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체크하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한국경제TV 실시간 방송에 참여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궁금하신 내용이나 시장에 대한 의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종목 탑10, 랭킹쇼 종목 탑10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살펴보면 되는지 한번 정윤석 앵커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종 종목 탑10에는 어떤 종목들이 올라와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의 순위와 비교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10위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10위는 오늘도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바로 서현이화입니다.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가장 먼저 강한 반등을 보였던 서현이화인데요. 강한 종목이 더 간다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 신고가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자, 현대차그룹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에 1,000억 원 투자를 발표하면서 미국 공장 관련주다 보니 더 강했던 거죠. 현대차그룹 실적 증가에 따른 동반 성장이 전망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내외장재 고급화에 따른 수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매출의 90%가 현대차, 기아향으로 자동차 부품주 내 가장 탄력적인 상승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내 주가 저평가 매력이 높다라는 분석입니다. 신고가 영역에서도 서현이화 잡아봐도 될까요? 네, 바로 이어서 9위도 꺼내보겠습니다. 9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 관련주죠. 학스탬핑 공법으로 경량화시켜 만든 제품을 자동차 차체 부품사에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이 전방 업체들의 호조에 따른 동반 성장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테슬라가 간밤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테슬라 이슈에 따라 주가도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경량화 핵심 부품 공급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수혜가 기대되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운반비 안정에 따른 수익성 개선이 전망 된다. 글로벌 EU EV 업체의 성장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명신산업 변동성은 있지만 테슬라와 함께 더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네, 바로 이어서 8위도 꺼내보겠습니다. 좀 의외의 종목입니다. 현대글로비스. 저는 현대글로비스가 순위권에 있는 거 보고 좀 놀랐는데요. 참 무겁고 답답한 종목이죠. 장기적 성장 기대는 큰데 단기적으로는 또 우려가 큽니다. 이번 주총에서는 현재 운송사업 구조를 점차 플랫폼 기반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현대글로비스 현 주가 심각한 저평가 구간입니다. 올해 실적 감익으로 부진하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물류 업황 악화 등 이익 전망치 조정은 충분히 주가에 반영됐다라는 평가입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판매 등 장기 성장성에 주목을 하면서 지켜봐도 될까요? 주가도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네요. 네, 이제 10위부터 8위까지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또 체크를 해볼까요? 네, 10위는 서현이화였습니다. 사실 서현이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자체 제작한 이 폰이라는 자동차의 이 내장품을 공급을 하면서 현대자동차와 처음 인연을 맺었죠. 이 현대자동차와 인연을 맺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으면서 이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최근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글로벌 판매뿐만 아니라 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내수 시장에서도 상당히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최근에 이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을 보면은 상당히 늘고 있고 지난달만 봤었을 때는 약 66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면서 이 전년과 비교했었을 때 약 17% 증가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당연히 완성차 업체의 판매량과 생산량 증가는 그대로 이 부품 업체들의 이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최근에 자연스럽게 현대차, 기아의 이 협력사들 관련주들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략하게 현대차, 기아 관련주들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 기아의 모터를 공급하는 S&T 모티브가 있고요. 현대차, 기아 완성차의 머플러를 동점 공급하는 세종공업, 또 변속기나 클러치 등을 공급하는 서진 오토모티브,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현대유화와 MS 오토텍 등이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완성차 관련 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차의 이 전기차 핵심 부품을 조달하는 덕양산업이 있고요. 에어컨 시스템을 공급하는 한온 시스템, 또 전기차 시트를 만드는 대유 에이텍 등이 있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와 관련된 관련주들 잠깐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10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 서현이화였죠. 이 최근에 흐름이 좋은데 조남 차장님 서현이화 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자, 서현이화가 이제 2월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 서현이화의 사업 영역을 보면 자동차 내외장재 전문 기업이에요. 매출은 크지만 당연스럽게도 마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초 기준으로 퍼가 2배였어요. 이번 연도 실적 기준으로.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외장지 제외 멀티플을 많이 줄 수 없으니까요. 근데 2월 달에 이제 미국 조지아주 그 공장에 1,000억 규모 최대 설립한다는 투자한다. 이슈로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한 거고요. 현재 52주 신고가를 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도 퍼가 4배고 PBR이 0.45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셔야 돼요. 왜 퍼가 낮은 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없으니까 퍼가 낮은 거예요. 근데 한번 뒤를 돌아보면 다들 4, 5배인데 왜 너만 2배야? 근데 거기에 모멘텀이 촉발이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80% 정도까지 올라온 겁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할 거냐 말 거냐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네. 어쨌든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다는 점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현이화가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다른 자동차 부품들은 안 움직이는데 홀로 급등을 하고 있는 그 배경도 결국엔 미국 공장 때문일까요? 일단은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현대 기아차에 올인되는 회사가 몇 개 없거든요. 네. 아. 대부분의 회사들은 현대 기아차 외에 이렇게 많은 회사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네. 효연이사 같은 경우는 매출의 90% 이상이 현대 기아차에 몰빵돼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슈가 뭐냐면 현대 기아차의 1분기 판매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엄청나다는 그런 네. 이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현이사가 이화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워낙 이제 서현이화가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강했다 보니까 10위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을 또 하실 것 같거든요.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 안 됐다는 부담으로 10인 건가요? 그렇죠. 회사가 아무리 좋다고 그래도 3개월 만에 80% 이상이 상승을 했고요.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멀티플을 주기 위해선 결국엔 공장이 건설되고 거기에 따른 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여기서 함부로 와 좋으니까 싸니까 사자 이랬을 때 또 약간 좀 문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10위권 내에서 좀 지켜보자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서현이화 10위 살펴봤고요. 이제 9위 종목 명신산업입니다. 테슬라 관련주죠. 테슬라 모멘텀과 가치에도 지켜봐야 되는 걸까요, 조남준 차장님? 네, 서현이하고 다르게 명신산업은 현대 기아차 매출 비중이 30%에 지나지 않아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중에 현대 기아차 비중이 이렇게 작은 회사가 거의 없어요. 글로벌 비중이 69%입니다. 그 정도로 이제 테슬라나 이런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회사고요. 그만큼 좀 실적에 비해서는 좀 성장성을 좀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시가총액을 보시면 좀 놀라실 텐데 명신산업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시가총액 1조 원의 종목입니다. 네. 근데 명신산업은 저는 항상 보고 있는데 왜 보고 있냐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매도 코스피 공매도 5위권에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4.7% 공매도 잔고를 갖고 있었는데요. 현재 2.8%로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그렇네요.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만큼 명신산업에 대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관심이 높아졌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네. 거기에 추가적으로 미국이나 중국의 EV 업체향 매출도 상당히 높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 주가 상승 측면에서 보면 서현이아에 비해서는 조금 이제 좀 플랫하거든요.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최수창 대표는 명신산업의 모멘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그 명신산업의 모멘텀이라면 이제 차량 경량화에 관련된 핫스탬핑 공법인데 네,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차에 들어간 납품 외에도 해외 납품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향후에 다른 기업들하고 봤을 때 테슬라 납품을 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더 모멘텀을 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최근에 이제 실적 성장에 있어서는 아주 급격하게 다른 자동차 부품 업체들을 비교해 보면 앞으로도 보겠지만
좀 그 속도 같은 증가율이 좀 더딘 면이 있거든요. 그 점에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명신산은 향후에 전기차에서는 계속해서 핫스태핑 공법이 확대돼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네, 이어서 그러면 8위 현대글로비스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 물류 업황 악화 때문에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지만은 뭐 택배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현대글로비스 이제 중고차 관련해서도 새롭게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추가를 하면서 수혜를 받는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주남주 차장님은 현대글로비스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현대글로비스를 이제 자동차 관련주에 분류한 이유는 현대차 그룹의 모든 물류를 담당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전체 매출에서 현대 기아차양 매출 비중이 70%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기아차가 좋아질수록 현대글로비스도 좋아지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근데 지금 다들 고민하시는 게 물류비가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현대글로비스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해운사는 좀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물류업과 그리고 유통 판매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류업과 유통 판매업을 상세적으로 좀 보면 자동차 운반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은 이제 자동차 부품의 반조립 제품을 운송해서 이제 네. 조립할 수 있게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장기 운송 계약을 1년 단위로 맺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변동성이 조금 작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봐도 퍼 5배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 가장 지금 자리에서 물릴 가능성이 적은 주식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글로비스 하면은 이 자체 사업뿐만이 아니라 이 지배구조 관련해서도 핵심으로 꼽히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보세요, 최수창 파트너님은? 이제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주가의 상승 탄력이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좀 장기적인 비전을 봤을 때 물려도 좋다. 끌고 가도 좋다. 이런 관점이라면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해야 되는데 첫 번째 방금 전에 했던 해운사인데 차량 운반 선사에서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의 세계 그 차량 선박사들이 1, 2, 3인데 1등하고 차이가 한 배 선박선 2척밖에 되지 않아요. 올해 또 신규 선박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매우 강점이 있고 핵심 현대차 그룹의 핵심 지배 구조의 변화 아직까지 뚜렷한 변화가 있지 않습니다만 결국 핵심 기업으로서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서 현대글로비스는 장기적인 비전에 있어서는 지금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인 거고 다만 현재 상승의 단기나 중기적인 흐름에서는 좀 탄력적인 면에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17만 원 이상이 넘어온 다음에 가격 상승 탄력이 나오지 않겠느냐 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물려도 좋을 하방은 제한적이긴 하나 상방 또한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간의 흐름도 같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최 수장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에 있어서 뭐 운임이나 이런 부분보다도 사업도 다각화되어 있긴 한데 이제 수급적으로 기관들 지속적인 매도가 나오면서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핵심 기업 지배구조 변화에 있어서 지금 당장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탄력적으로 나올 만한 이슈가 부재한 게 좀 아쉬운 점인데 아하. 또 현 시점에서는 이 코너를 다룰 때는 전 개인적으로 현대글로비스를 매수하겠습니까? 현재 타임 하면은 저는 패스할 거예요. 지금 패스해놓고 킵을 한다고 할까요? 네. 킵을 해놓거나 아니면 이거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야 되겠다. 이런 관점이라면 저는 땡큐 받겠습니다. 네. 네, 현대글로비스 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야겠다. 이 최수창 파트너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지금 이 시간 시청자 의견 어떤 댓글 올리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훈 캐스터. 네, 오늘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서로땡님 의견입니다. 다른 섹터 쳐다보다 또 차전지 놓칠까 봐 인내로 이겨냅니다. 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오늘은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이 소재 관련주들이 쉬어가고 제약바이오나 게임 섹터가 강하게 올라주고 있죠. 지금 달리는 말 따라가다가 우승마 놓칠 수 있기에 기다려보겠다는 의미가 느껴집니다. 다음 카이진 님도 이 주도 섹터 2차 전지에 대한 믿음이 여기까지 전해지는데요. 차라리 오늘 갭 메우고 가면 신경 덜 쓰이니 좋아요 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걱정되는 분들도 있기 마련인데
물론이죠. 이 박충성님께서는 2차 전지 조정 들어온다 도망쳐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HTS에서 도망쳐일까요? 2차 전지에서 도망쳐일까요? 마지막 히든 골드크로스님께서는 이 삼성전기는 발걸음이 느려 이 달팽이 같아라고 하셨는데요. 이 삼성전기, PCB나 MLCC까지 참 하는 것도 많은데 별명도 많네요. 이 징글전기에서 달팽전기까지 이 바닥은 확인했다는 리포트가 나오고 있는 만큼 언제 빨리 달려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성공투자 오후 중시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제가 지켜보고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한 관심이 높으시네요. 네, 바로 순위 꺼내 보겠습니다. 7위는 말하면 딱 나왔네요. 삼성전기가 7위를 차지했습니다. 전기차 부품사 MLCC를 제공하고 있죠. 징글전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이 전장 MLCC 분야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챙길 정도로 미래 시장 선점에 대한 적극적인 이런 대응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장, 그리고 서버 분야에서 성장 파도에 올라타겠다 주총에서도 미래 청사진을 밝혔는데요. 올 2분기 전장 MLCC 성장에 따른 업황 회복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되고 있고요. 이 전장용 MLCC가 스마트폰용 MLCC보다 평균 판매 단가가 2배에서 3배 이상 높은 고부가 가치 제품이기도 하고 이 스마트폰 한 대에 MLCC가 1,000개가량 들어간다면 전기차 한 대에는 10,000에서 15,000개가량 탑재되는 만큼 전장 MLCC에 대한 성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죠. FCBG의 전장 수요 확대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MLCC와 FCBG가 이끄는 하반기 V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로 최근에 보면 기관 수급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요. 주가도 꾸준히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입니다. 7위는 삼성전기가 차지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6위도 체크해 볼까요? 6위는 HL 만도입니다. 갈 때가 됐을까요? 최근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1분기를 저점으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HL 만도의 레벨 3 자율주행 제품 올해 기대가 큽니다. 키움증권에서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벌 가동률 개선, 또 GM 등 글로벌 EV 기업의 생산 확대, 또 고객 다변화에 따른 매출 외형 성장과 더불어서 하반기 원가 부담이 완화되면서 1분기를 저점으로 해서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비용 구조가 개선되는지 여부, 그리고 중국 시장의 회복 여부도 같이 확인은 필요해 보입니다. 6위는 LH 만두가 차지했네요. 자, 7위부터 또 체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가 올라왔어요. 소위 오래 물려 계셨던 분들이 이제 징글전기라고 답답한 마음이 이제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 과연 올해는 다른 그림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조한주 차장님? 네, 삼성전기는 이제 사업 부분을 보면 MLCC, 카메라 모듈, 그리고 패키지 솔루션, FCBJ라고 하죠.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나뉘고요. 보통은 이제 당연히 모바일 휴대폰 관련주로 분류가 되지만 실제로 MLCC 매출에서 지금 전장용 매출 비중이 금년 기준으로 20% 초반 이상으로 높아질 예정이라서 자동차의 성장과 궤를 좀 같이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죠. ADAS용 FCBGA도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전장용 매출 비중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른 마진 개선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플러스할 수 있고 또 끝으로 최근에 정말 핫했던 게 있죠. 전고체 배터리 부품 사업. 삼성전기의 사업부를 보면 이런 MLCC 사업부와 이 전고체 배터리 사업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용한 기술 개발도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점에서 좀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네, 최수창 대표께서는 삼성전기 최근 들어서 좀 꾸준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상승 여력, 모멘텀 언제쯤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IT 업체 전반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 금리 이슈가 좀 있을 때 국내 IT 기술주들이 상승 반등 나왔잖아요. 여기에서 좀 더 시점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5월 달에 FOMC의 금리가 동결 소식인 그 시점에서 최종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 시점 이후부터는 강한 모멘텀이 나오지 않겠냐라고 좀 주목하는 타이밍이고요.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이제 전기차 판매가 각국마다 보조금이 좀 중단됐습니다. 중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하지만 전기차 판매가 5월 달 2분기 때 어느 정도 더 판매가 확산되느냐, 신차들의 출시가 계속 나오니까 그 모멘텀에 따라서 삼성전기는 주가 상승 탄력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현 시점은요, 달리는 말이 나오기 전에 미리 먼저 선점하는 시점의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6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표적인 자동차 이 부품주 중에 하나죠. HL 만도. 최근에 보니까 이 외국인 수급이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 증권사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도 6위에 오른 만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조남 차장님 어떻게 바라보세요? 네, 만도 하면 이제 자율주행 3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자율주행 3라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최근 한 5년 안에 생산된 자동차를 가지고 자율주행 기능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내가 손을 이렇게 딱 올려놓으면 알아서 갑니다. 거리를 하고. 근데 손을 떼는 순간 다시 그게 풀려버립니다. 자율주행 3는 사전적으로 보면 이제 운전대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차가 알아서 목표만 정하면 알아서 갑니다. 근데 그게 아직 구현이 100% 되진 않아요. 자율주행 4로 가면 이제 완전히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3 하에서는 자동차에서 TV를 봐도 됩니다. 법적으로 그게 문제가 없어요. 그 정도로 내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술력을 현재 만도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 작년 안에 자동차 업체들 실적이 상당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 연도에 감익이던가 아니면 소폭 증익으로 되는데요. 만도 같은 경우는 이번 연도 이익이 한 5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아지기 때문에 또 주가 측면에서도 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올해 괜찮다고 예상이 되고 주가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데 최수창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 만도 상당히 좋게 보는 기업이에요. 향후 수주잔고도 5년치 수잔고가 풍부하기 때문에 매출을 못 올릴까 봐 걱정할 일은 없어요. 결국 이익적인 측면이 좀 부진하는 분기가 있을 거냐, 이익이 좀 더 개선될 거냐, 이제 원자재 가격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금리 변화에 따라서 요 모멘텀이 하나 좀 주가에 등락 발목 잡고 있는데 참 이해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조찬님께서 얘기했듯이 실적을 보면 꾸준히 지금 실적이 증가하는데 매출이 증가한다면 외형의 성장이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건 상당히 돈을 잘 보고 있는 건데 이익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매출은 아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어느덧 이 회사가 5조 원대 매출이 7조 원대고요. 내년, 내후년 정도면 10조 원대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만큼 외형 성장 확대됐다는 것은 고객사의 다변화의 장점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현재 주가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들 전반적으로 좀 보면 금리 인상 시기에 일차적인 타격을 받은 건 기술주들도 있습니다만 자동차주들도 금리 인상 시기에 주가 모멘텀에서 발목 잡는 요인이었다. 그렇다면 결국 금리 변화가 나타난 시점에 자동차 업체들의 어떤 상승 탄력, 주가의 어떤 모멘텀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현 시점에서 HM만도는 기술적으로는 직전에 이제 3월 달인가요? 고점이 한 52,000원대가 있습니다. 이 고점은 직전에 이제 4만 원대 이탈 없이 지금 4만 몇천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전저점 4만 원 깨지 않고서 52,000원대를 넘어서는 시점이 나타난다면 거기서는 상승 탄력의 변화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주목해야 될 가격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HL 만도 같은 경우에도 사실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잖아요. 네. 그 52,000원 넘었을 때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넘었을 때 제가 사라는 하는 사고자 하는 포인트는 지금 사는 것은 그래 물려도 좋아 안 팔아 이 관점이고 네. 아니야 그래도 상승 탄력이 좀 이치 올라가야지 지금 2차 전지 가는 것처럼 단기 랠리를 강하게 좀 보고자 한다면 꼭 52,000원이 넘어선 이후에 대응하는 것. 그 시점부터는 기술적으로 하락의 어떤 하향 조정의 하단에서의 박스를 탈출하는 강한 힘이 나타나고 분출하는 타이밍 시점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한번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HL 만두까지 체크해봤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하나하나 진단을 해봤는데요. 탑10 종목들은 기대 수익률을 담보한다라기보다는 이보다는 조금 더 각각의 개별에 대한 매력으로 또 꼽힌 손해인 만큼 조금 더 종목 선별하시는 데 참고하시는 정도로 또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양시장 강보합권에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이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많이 올랐던 2차 전지 관련주들 대체로 쉬어가는 가운데 덜 오른 동박 관련주들이 키 맞추기 하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IRA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란 평가 속에 SKC가 비상장사인 동박 생산사 SK넥실리스의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점 부각되면서 상승하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속에 장중 11%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현재는 좀 상승폭 반납한 가운데 윗골이 달면서 3%의 상승만 지키고 있습니다. 또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이 호재를 내준 가운데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그중 셀트리온이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어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에서 유효성과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총 후 조정받았지만 외국인이 연이틀 이끌면서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그룹주 모두 올라주고 있는 가운데 오후 들어 상승폭 키우면서 5.6%의 강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리온 살펴보시죠. 호실적 기대주로 잘 알려진 종목인데요. 올해는 투자 규모를 늘려 해외 매출액이 1조 원가량 더 더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이 굉장히 좋은데요. 외국인이 17거래일째 순 매수 행진 이어가면서 주가도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고요. 오늘도 신고가 격신한 가운데 1.5%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게임 관련주 네오위즈 살펴보시죠. 컴투스와 넷마블에 이어서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요. 게임주들 판호 발급 이슈와 함께 성장주들로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는 외국인 매수가 연이틀 이어진 가운데 오늘도 빨간불 켜내면서 4.7%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각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상위 순위권 5종목 남겨놓고 있습니다. 5위부터도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죠. 5위는 어떤 종목이 차지했을까요? 네, 한국단자가 5위네요. 자동차 커넥터 전자 모듈 공급 업체입니다. 친환경차 생산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가 크고요. 글로벌 완성차 생산 회복과 더불어서 전동화 전환 가속화에 따른 매출 고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주력 부품, 이 차량용 커넥터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올해 또 원가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 원자재 가격 추이가 변수이니만큼 같이 체크는 해봐야겠죠. 3월 말 거래 붙으면서 장대 양봉을 쏘아 올린 가운데 고점을 더 높여갈 수 있을지 한국단자 주목해 봅니다. 자, 바로 이어서 4위입니다. 4위는 드디어 나왔네요. 기아예요. 네, 연초부터 우상향 흐름이 두드러지죠. 3월 판매도 견조하게 나왔습니다. 지금 수출 전반적으로 혹한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총에서도 올해 320만 대 판매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향후 중고차 사업도 본격화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현대글로비스도 중고차 사업 관련해서 같이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올해 현대차 그룹 출하량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다 보니 목표 달성 기대도 큽니다. 또 중국 제외한 글로벌 가동률 95% 이상을 회복했고 또 1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웃돌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전기차 SUV 신차인 EV9을 출시하죠. 향후 선진 시장에서의 브랜드 위상 강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완성차가 가야 부품주가 더 가겠죠. 4위는 기아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3위 종목도 꺼내볼까요? 3위는 최근에 탄력적이었던 화신이 차지했네요. 현대차 기아의 실시 부품사 화신입니다. 서현이화를 뒤따라서 급등 양상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북미의 전기차용 배터리팩 케이스 공장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밝히면서 최근에 강하게 탄력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전기차 성장 동력을 확대하고 있는 화신, 삼성증권에서는 1분기 실적 성장 전망과 함께 북미한 신규 수주가 기대된다라는 분석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북미 시장 성장 궤도를 같이 달릴 수 있을지 화신도 지켜보도록 하죠. 네, 이제 또 5위부터 3위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5위부터 진단을 해볼까요? 네, 5위 한국단자죠. 이 대표적인 또 자율주행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오늘도 상승폭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우창 파트너님, 한국단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이 회사는 꼭 전기차 아니어도 원래 좋은 회사입니다. 여러분 뭐 내연기관차의 이 커넥터 하니까 이제 방송에서 뭐지 하시는 분 있어요. 차량의 운전석 밑에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개만 살짝 내려가지고 밑에서 보시면 선들이 많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커넥터 이 케이블인데 이 한국단자는 과거에 자동차 업체들이 생산 판매에서 800만 대, 900만 대 막 도달할 때 차화정이라는 시절에
정말 부각받고 잘 올라왔던 주식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기차 쪽에서는 이 커넥터 수가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자명하죠. 내연기관보다 더 전력이 많이 전기차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동되는 거니까. 한편 이 회사는 관점을 아까 얘기했을 때 원자재 가격이 중요해요. 2015년, 16년도의 매출보다 작년 매출이 사상 최대 매출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은 그때만큼 아직 안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과거 좋을 땐 10%도 넘었는데 최근에는 원자재 비용으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5, 6%대로 좀 다운됐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만 좀 다운돼서 원가 비율만 떨어진다면 올해 영업이익 상당히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한국단자는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성장을 비롯한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계속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한 계속 주목해야 되는 기업이다. 현재 시점에서는 바닥에 점진적으로 탈출하는 국면에서 기술적으로도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최수창 파트너님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한국단자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자동차 부품 기업 중에 이제 원재료 비중이 큰 업체들이 있어요. 한국단자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고요. 또 자동차의 이제 전동화 흐름에 맞춰서 이 커넥터의 수요가 늘어나는 게 자명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부품에 비해서 예전보다 더 많이 쓰이는 부품이 커넥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향상은 당연히 일어나고 실제로 이루어졌지만 마진이 줄었던 이유는 이제 원재료인 구리와 플라스틱 가격의 상승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좀 올랐잖아요. 이런 올랐던 흐름들이 보면 그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미국에서 그런 국면에서 이제 한 번씩 떴다는 거죠. 3월 말 장대 양봉이 그때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이번 연도 실적은 당연히 매출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날 예정이고요. 그러면 마진이 좋아지면 정말 뭐 1,000억 수준의 영업이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충분히 지금 접근해 봐도 올라온 주식이 합리적이다. 네. 최근에 급등했다 하더라도 밀릴 걸 보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오히려 더 빨리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월 말에 장대 양봉을 시그널로 고점을 점차 높여갈 수 있다. 한국단자 긍정적인 분석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4위 기아를 체크해 볼까요? 기아의 우상향 그 추세에 최수창 파트너님 지금 편승해봐도 됩니까? 저는 참 기아가 관심은 있는데 개인적으로 나가요? 분석을 해보면 이거 좀 생각할 게 많아요. 완성차는. 그래요? 그러니까 부품업체랑 다르게 완성차는 부품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하면서 매출에 저도 다변화돼 있는데 이 완성차는 고민할 게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건 기아의 브랜드 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는 유럽에서. 그다음에 신차 효과가 기대감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 전년도 코로나 때보다는 확실히 점진적으로 생산 판매 대수가 증가하는 것이 전망이 됩니다. 매우 좋아요. 그리고 금리도 동결이 되면서 이슈도 그 부분을 악재도 탈출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나는 중국에서의 모멘텀이에요. 중국과 러시아에서의 그러니까 이거 인도 시장이 대체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인도 시장이 아직 대체 안 됩니다. 중국에서 우리가 잘 팔 때가 현대차, 기아차가 200만 대 넘었었는데 지금 30만 대예요, 현대차는. 러시아에서도 지금 그렇고요. 그럼 결국 지금 이 기아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에서의 호조, 북미 시장의 브랜드 가치 높은 친환경차의 차량 가격이 높아지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중국에서의 모멘텀을 언제 확실하게 악재를 털어낼지는 전 여전히 조금 불분명하다고 봐요. 근데 중국 시장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아요? 그건 주시장에서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매출이 증대된 걸 살펴보면 판매량이 증가한 게 아니라 차량 단가가 상승해가지고 매출이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리스크 관점은 중국에서의 이 모멘텀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저는 딱 매수하는 시점이다 물어본다면 저는 일단 보류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도 좋고요. 사실 저는 북미와 유럽 시장, 선진 시장에서의 박차를 가하는 이제 기아의 흐름을 좀 기대를 했던 부분인데 중국이 좀 변수다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조남준 차장은 지금 매수 역시 좀 기다렸다가 매수가 더 낫다라고 보세요, 기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래도 자동차 업황의 이번 연도의 흐름을 보면 지금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기아차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부품사와 완성차 업체 합쳐서 가장 싼 회사입니다. 밸류에이션 현재 기준으로 퍼 3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결국엔 실적 상향에 기인을 하고요. 특히 이제 기아차를 볼 때 이제 중국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부품업체나 완성차 업체들이 이제 하향의 예상이 다들 되고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을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보면 재고 일수가 전 세계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적은 일수에 속한다. 네. 실제로 산업 평균은 한 50일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재고 일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대차가 한 달 반이에요. 근데 기아차는 한 달이 안 됩니다. 거기에 또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팔 때 우리가 테슬라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팝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줘요. 우리나라로 치면 딜러라고 하죠. 네. 딜러가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낮은 딜러비를 주고 있다. 금액으로 보니까 3월 기준으로 보면 568달러예요. 100만 원이 채 되지 않거든요. 차를 한 대 파는데 100만 원이 되지 않는 돈을 받는다? 그 정도로 잘 팔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 밸류에이션, 또 차트를 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상승률을 조금만 봤으면 좋겠어요. 35% 올랐어요. 차트만 보면 테슬라보다 더 많이 올라 보입니다. 네. 테슬라는 90%가 올랐고요. 오, 기아차는 네. 35%. 그만큼 좀 늦었기 때문인데 그런 상승이 조금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를 볼 때 기아차를 좀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3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화신이죠. 이 최근에 이제 신고가 경신하기도 했던 화신 좀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최수정 파트너님?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기 3위까지 봤잖아요. 이 자동차 업체들의 대표적인 건 실적의 재무제표를 딱 보면 주가는 많이 올라가 있어요. 화신도 그런 기업이에요. 또 화신은 이제 샤시 바디 쪽인데 이게 또 이제 특징 중에 오늘 보는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현대차나 기아의 1차 벤더 협력사들입니다. 핵심 부품들이고 그러면 동시에 전기차 관련 부품이 좀 더 공급되는 점. 그러니까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이게 대당 1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요 제품을 공급하면서 실적 매출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는 점이 주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지금 보면 화신 같은 경우는 작년 고점 넘어 신고가가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관심 갖는 것 정도가 아니라 조정을 좀 단기 조정을 눌러준다면 뭐 가격대로 본다면 11,000원대 충분히 눌림 매수가 허용되는 시점이다. 이거는 화신은 좀 답답한 행보 흐름이 아니라 가격이 조정하고 변동이 준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재상승해서 신고가를 또 갱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주가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재갱신 가능성까지 말씀 주셨는데요. 조남준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화신은 이제 셰시라고 하죠. 셰시가 이제 매출 비중이 85%인데요. 셰시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차체가 이제 겉을 둘러싸고 있는 차체를 이제 명신산업이 하는 네. 거고요. 그리고 화신은 그 기본 뼈대라고 하죠. 차체를 딱 들어놓으면 운전석하고 아래 바퀴하고 이런 뼈대를 만드는 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더 마진이 좋고 전기차로 넘어가면서 ASP도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 관련해서 좀 계속해서 좀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팩 케이스는 동해하고 성우하이텍 네, 이 네. 두 개 회사가 이제 각각 나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화신이 이제 진입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주가는 나쁘지 않았지만 상당히 네. 좋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주가 상승은 배터리 팩 케이스의 어떤 수주 그리고 북미에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뉴스 플로에 맞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자동차 업종 3위 화신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 랭킹 뉴스 잘 보고 계시나요? 원샷 원킬님께서는 이 채팅창 시황 유정이시죠? 이 환율이 살살 오르네요 라고 원달러 환율을 체크해 주셨는데요. 맞아요. 1,300원대 좀 초반까지 내려가던 환율이 현재는 올라서면서 1,314원 80전에 거래되고 있네요. 또 다음은 주린이라 행복가요 님의 댓글인데요. 2차 전지주는 일주일 조정받으면 다시 들어가기 좋을 것 같음이란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일주일이라 꽤 긴 조정까지 예상하고 계신데요. 오늘 하루 지났으니까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버티어님께서는 바이오 국영수 잘 가네라는 의견 달아주셨는데요. 국영수 어떤 아이들일까요? 시총으로 보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하나는 참 궁금한데요. 마지막 김지민님, 우리 한국경제TV 채팅창 개근상 멤버시죠? 역시 주식은 실적이구만. 차트고 뭐고 호실적 나오니까 이 한미약품 쏴버리네라는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곧 1분기 실적 시즌인 만큼
등 어닝 서프라이즈 종목들 어떤 것들이 나올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청자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테니까요. 내일 2시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두고두고 이제 탑10 종목 딱 2종목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망의 2위와 1위는 어디가 차지했을까요? 2위부터 꺼내보겠습니다. 2위는 기다리셨죠? 바로 현대차입니다. 네, 드디어 나왔네요. 현대차가 움직여줘야 자동차 업종이 살죠. 기아 대비 상승 각도는 완만합니다만 슬슬 주가 상승 시동을 걸 수 있을까요? 이번 주총에서는 고성능 전기차 출시 기대를 키웠고 또 신흥시장에서의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선지시장, 신흥시장 모두를 잡겠다라는 포부입니다. 3월 수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수출은 견조했고 또 글로벌 공장 가동률이 90% 이상 회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시적 전망 나오고 있고요. 상반기 견조한 이익 성장 전망과 더불어서 향후 공격적인 EV 투자 그리고 자사주 매입 소각 등 신규 주주 환원책에 대한 기대 또한 커져가고 있는 현대차가 2위를 차지했습니다. 대장에 가야겠죠. 네, 두고두고 대망의 1위도 찾아보겠습니다. 1위는 어디가 차지했을까요? 네, 부품주입니다. 성우 하이텍이 대박의 1위를 차지했네요. 차체 부품사죠. 현대차 그룹과 글로벌 진출에 나선 이 성우하이텍 소재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팩이 핵심입니다. 배터리팩 사업 진출로 전기차 부품사로서의 이런 전환, 최근에 동력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 밸류가 붙으면서 단기 급등에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삼성증권에서도 이러한 신성장 동력을 기반으로 미국 진출로 GM 등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는 분석입니다. 얼마나 더 상승 여력을 높여갈 수 있을지 1위의 위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1위는 성우하이텍이 차지했네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종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2위 현대차부터 또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지금 수출도 괜찮고요. 1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으니 지금 이럴 때 매수가 좀 유효하지 않을까요? 자, 현대차를 볼 때는 이제 기아차를 같이 봐야 돼요. 네. 왜 기아차를 사야 되냐, 현대차를 사야 되냐? 왜 현대차가 2위고 기아차가 4위인가?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매출에 있습니다. 실제로 시가총액과 이익의 비중을 보면 현재 시가총액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이는 합리적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하나 있는데 현대차의 매출입니다. 매출은 기아차 대비 50%가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익이나 시가총액은 20%밖에 차이 나지 않는데요. 반대로 말하면 현대차의 최근 5년 동안의 이익 추이를 보면요. 매출은 대략 한 10% 내외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 비중이 50%, 40%, 어떨 때는 2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우리가 제네시스 브랜드를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네시스가 나오기 전에 현대차 하면 생각하는 차가 뭐 있나요? 그랜저, 소나타죠. 네네. 근데 지금 현대차 하면 뭔가요? 제네시스. 차값만 6천만 원, 8천만 원 하는 이런 차를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는 거죠. 이만큼 브랜드 네임이 좋아졌고 이에 따른 마진이 점점 좋아져요. 그러니까 고가차.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하면 기아차보다 50% 매출이 높은데 마진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럼 마진 1%만 계산돼도 영업이익 개선폭이 엄청 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기아차보다 늦지만 지금 이런 수준대로 이런 브랜드 네임대로 간다면 연말 정도 된다면 과연 현대차의 주가는 어디까지 가 있을까? 오, 충분히 네. 한번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2위 현대차 연말에는 주가 어디까지 가 있을까요? 최수창 대표님. 이거가 저는 이제 현대차에서 아까 기아차랑 비슷한데 현대차에서의 관점은 지금 올라온 게 어떤 거냐면 실적이 좋아질 거여서 올라왔던 게 아니라 작년에 그 전기차 판매했던 것이 반영되면서 저는 그 주가 반영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최근에 주목할 건 2월달, 3월달에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얼마나 됐느냐 급감했습니다. 보조금 중단 때문에. 그러면 이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전기차 보조금 나옵니까? 안 됩니다. 나오죠. 네. 그러니까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가 반영이 작년에 됐던 거 주가에 지금 시킬 건데 이제 2분기에 그게 관건이거든요. 그걸 한번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자동차 할인 정책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최근에 중국에서 뭐 국내외 글로벌 자동차 업체 다 판매가가 인하했습니다.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현대차에게, 기아에게, 국내 자동차에게
또 테슬라도 북미 시장에서 가격을 더 다운시키면서 전기차의 점유율이 늘려가고 있습니다. 좋은 건 하나 있어요. 내수 시장에서요 점유율이 현대기아가 확 올라왔습니다. 올 1분기 거의 90% 육박할 정도로. 그럼 지금 현대차는 제가 얘기하고 제 표정도 드러나지만 고민할 게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4, 5월 달은 적극적인 것보다 나쁘다가 아니라 우리 좀 더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돌다리 두들겨보고 그런 구간으로 한번 현대를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기차 판매가 아무래도 좀 줄어들었던 부분이 네. 그러니까 수출 자체는 견조했지만 전기차 판매가 감소한 것이 IRA 이제 보조금 이슈에 좀 맞물려서 좀 이 이슈가 부담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저는 기술적인 흐름까지 같이 접목해서 보면 매수를 해볼 수 있죠. 전저점 깨지지 않는다는 이상의 기준으로. 하지만 탄력적인 면에서는 아직은 바로 쭉쭉쭉 가기보다는 지그재그가 있을 것으로 아하. 보여지니까 기간 조정해야죠, 이런 거. 한 2, 3주 정도만 우리 같이 관망했다가 이 정도면 이제 다졌으니까 이제 다음은 다음 단계에 갈 수 있겠지, 레벨업. 이런 기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네, 랭킹쇼 종목 탑10 자동차 업종 대망의 1위 성우 하이텍입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성우 하이텍 1위에 선정된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멕시코죠. 네, 멕시코 영향이 큰데 성우 하이텍은 실질적으로 GM의 공급 계약을 5년 장기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또 리릭이라는 전기차에 장기 계약을 했는데 이 배터리 케이스인데 전기차가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사실 뉴스에 제대로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분란은 꽤 많거든요. 화재건이. 이 폭발을 방지하는 이 보호 케이스를 이 회사가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북미 지역에 생산 공장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GM에 공급하다 보니까 향후에 북미에서 생산되는 완성차 업체들의 이 배터리팩 케이스가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런 매력도 있어서 성우하이텍이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면서 동시에 좀 더 긍정적인 기대 심리가 많이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최수창 파트너께서는 성우 하이텍 키워드 멕시코로 잡으셨어요. 조남준 네. 차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성우 하이텍은 이제 코나 시리즈의 배터리팩 케이스를 납품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오닉 시리즈에서는 동의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기술력이 좀 인정받고 있고 그리고 차체 부품사거든요. 차체 부품은 또 경량화가 되게 큰 그렇죠. 이슈인데 이거에 따른 그 차량 경량화 트렌드 그리고 전기차 트렌드의 무게를 줄이는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가 상장사 중엔 성우 하이텍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 보면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은 좀 갖고 이런 3월 같은 그런 흐름이 있잖아요. 한 단계 올라서 옆으로 좀 횡보하는 그런 구간, 이런 구간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건데 그렇게 온다면 충분히 매수해봐도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채팅방을 통해 살펴봤을 때 오늘 자동차 업종 탑10에 대해서 성우 하이텍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대망의 1위가 바로 성우 하이텍이었습니다. 두 분의 이런 많이 단기적으로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분석과 함께 대망의 1위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성우 하이텍이 또 차지했다라는 부분 같이 함께 진단을 해봤습니다. 5위 한국단자부터 1위 성우 하이텍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랭킹쇼 종목 탑10 오늘은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은 조남준 차장, 최수창 파트너, 박소영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